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우화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두 명의 위대한 수호자, 그리고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마법 같은 기술혁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같이 한번 파고들어 보시죠. 한쪽은 발명의 독수리, 다른 한쪽은 산업의 용. 이 둘의 아주 오래된 경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바로 디지털 마법의 시대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강력한 수호자가 다스리던 아주 풍요로운 땅에서 시작돼요. 자, 여기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쪽은 증기와 기계의 달인 독수리 아큘라, 그리고 다른 한쪽은 조용히 힘을 모으면서 때를 기다려온 용, 룽웨이입니다. 아큘라가 이끌었던 첫 번째 황금기, 그러니까 기계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고요. 이제 디지털 마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푸른 마법돌.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복잡한 계산을 해치우는 정말 작고 정교한 결정체였죠. 말 그대로 기술의 경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아큘라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인이었거든요. 아큘라는 이 돌을 사용해서 거대한 안테나를 세웠는데 이걸로 세상의 모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정보를 먼저 얻는다는 건 곧 힘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아큘라는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초반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장, 두 개의 길, 두 개의 탑입니다. 두 수호자가 미래를 위해 전혀 다른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아큘라의 독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룽웨이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반격에 나설 때라고 결심한 거죠. 두 수호자가 선택한 길은 정말이지 정반대였습니다. 아큘라는 개인의 창의력, 번뜩이는 발명에 집중했어요. 반면에 룽웨이는 아니었습니다. 집단의 힘, 그리고 뛰어난 인재들을 모으는 데 집중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아큘라는 누구나 자유롭게 마법 발명품을 만들고 팔 수 있는 그런 열린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창의적이고 어찌 보면 좀 혼란스럽기도 한 그런 공간이었죠. 반면 룽웨이는 거대한 인재 선발 의식을 열어서요. 대륙 최고의 두뇌들을 싹 쓸어 모았습니다. 그야말로 혼돈 대 질서, 두 전력이 정면으로 맞붙은 겁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여기서 더 명확해집니다. 아큘라는 푸른 마법돌 그 자체, 즉 핵심 부품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데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룽웨이는 좀 달랐습니다. 그 마법이 실제로 흐르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은빛 수로와 에너지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데 집중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핵심 기술이냐? 아니면 그걸 뒷받침하는 거대한 생태계냐? 과연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요? 세 번째 장, 분열된 세계입니다. 탑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면서 둘 사이의 벽도 점점 더 높아져만 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룽웨이의 탑이 무서운 속도로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전부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기술을 따라잡는 룽웨이를 보면서 아킬라는 당연히 위협을 느꼈겠죠. 아니, 그 돌은 내 비밀 레시피로 만든 건데 어떻게 함부로 따라할 수가 있어? 이렇게 외치면서 둘의 대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큘라가 내놓은 대응책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마법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특별한 도구랑 모래?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안 팔 거야! 하고 선언해버린 거죠. 핵심 재료의 공급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룽웨이가 여기서 물러설 인물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구를 안 준다고? 그럼 우리가 직접 발명하면 되지. 그리고는 자기가 뽑아놓은 그 수많은 인재들에게 밤낮 없이 연구하라고 지시했고요. 심지어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 새로운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반 시설을 지어줄 테니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영향력을 더 키워나간 겁니다. 물론 아큘라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변화에 적응해야 했죠. 그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의 장인들과 새로운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슈퍼 마법돌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양쪽 모두 자신들만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건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대륙에는 거대한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기술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가 열린 거죠. 원래 이 디지털 마법이라는 건 서로 연결되어야 더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두 개의 거대한 경쟁 시스템이 세상을 쩍 하고 갈라놓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장, 변화의 폭풍. 공동의 위기가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탑이 서로를 향해 끝없이 벽을 쌓아 올리던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위기가 대륙 전체를 덮칩니다. 대륙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 겁니다. 이 엄청난 혼란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두 힘을 합쳐야만 잠재울 수 있는 재앙이었죠. 결국 아퀴라의 정교한 계산 능력과 룽웨이의 그 방대한 에너지 네트워크가 결합되고 나서야 간신히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경쟁이 성장을 이끌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건 맞지만 세상은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치열하게 경쟁하는 와중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했던 거죠.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자, 그럼 폭풍이 지나간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아큘라와 룽웨이는 갑자기 절친한 친구가 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아주 절묘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냈어요. 아큘라는 계속해서 새로운 마법의 원리를 탐구하고 혁신을 이뤄냈고요. 룽웨이는 그 놀라운 마법이 대륙의 모든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즉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리게 됐어요. 아퀴라의 마법돌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룽웨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죠. 어찌 보면 이 치열했던 경쟁이 만들어낸 아주 이상적인 상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먼 나라의 재미있는 우화처럼 들리시나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날 독수리로 상징되는 미국과 용으로 상징되는 중국, 이 두 나라의 치열한 기술 경쟁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이둘의 경쟁은요, 관련 기술들을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고 그 결과 세상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역학관계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놀라운 속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퀴라와 룽웨이가 지금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탑,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의 탑을 함께 쌓아가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겠죠.